안녕하십니까. PHC입니다. DD 사용하기 4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DD 들어가기 지난 시간까지 3편 사용하기 3편에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죠.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계속 하나 갈게요. 로우 템프 이 시트의 역할은 뭐냐면 로우 데이터를 데일리로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업데이트 하는 시간은 DST 사용이라고 한다면 DST 적용 기간에는 07시에 개장을 하고 DST가 종료가 되면 08시에 개장을 하죠. 우리는 지금 이제 DST가 해제된 시간, 동계 기간이기 때문에 08시에 이제 거래가 시작됩니다. 이제 개장이 되는 거죠. 이때 이후에 해야 됩니다. 여기 데일리 업데이트는. 그러면 이 데일리 업데이트 할 때는 이쪽에 DD의 한계로 인해서 이건 키움을 뭐 탓하기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키움에다가 이 값을 더 달라. 값을 더 줘야지. 그 값이라는 게 뭐냐면 DD 시트에 가보게 되면 이게 지금 이게 키움 서버에서 주는 값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시고 조정 이거는 언제 거냐면 오늘 거예요. 현재값 포함해서 오늘 거. 그 다음에 뒤에 가보게 되면 전일 값이 나옵니다. 전일 시고 조정 이 값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한 개 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데이는 이제 D-데이가 되는 거죠. D-데이가 되고 그 다음에 요 값은 D-1 데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2 값을 줘라. 이걸 주게 되면 이제 쉽게 좀 이렇게 헤쳐나갈 수가 있는데 D- 공식적인 답변은 서버에 무리가 되기 때문에 D-2 값은 제공을 안 한다. 그리고 D-2 값이 필요하다면 차트를 봐라. 누가 뭐 차트에 그 값이 있는지를 모르나. 문제는 그 값을 입력하려면 값을 일일이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12개 값을 일일이 입력하잖아요? 30분 금방 갑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게 수기로 다 입력을 했었어요. 이 값을. 수기로 입력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지. 이렇게 통계값은 필요한데 그거를 일일이 수기로 어느 세월에 하루에 30분씩 앉아가지고 뚝딱거리고 앉아있으면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 라고 해서 이걸 어떻게 빠져나갈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의 어떤 한계로 인해서 요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계로 인해서 자, 오늘이 이제 금요일로 따질게요.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 값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금요일 값이 여기 들어오고 목요일 값 들어오고 그 다음에 수요일 값이 여기 들어올 거라 이거지. 이건 언제 이게 가능하냐면 장중에 가능합니다. 장중에.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틀어지냐면 자,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니까 금요일 값이 여기 뿌려져요. 그 다음에 목요일 값이 뿌려지겠죠. 여기에. 그러면 장이 요시 땅 하게 되면 요 두 칸은 아까 그 DD에서 값을 불러오다 보니까 금요일하고 목요일 값은 띄워주는데 요 밑에 값이 언제 값이냐면 이게 수요일 값이 아닙니다. 이게 화요일 값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수요일 값이 공중에 붕 뜹니다. 그래 이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 수요일 값을 갖다 불러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요일 값을 일일이 입력할 수도 없고 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이게 로우 템프 데이터입니다. 로우 템프 데이터에는 10개 단위로요. 10개 단위로 몇 개를 집어넣냐면 10개 단위로 10개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최근 10일간의 데이터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놔요. 만들어놔서 직전 값을 불러와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는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로 템프에는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면 요 값은 언제 값이 되냐면 목요일 값이 돼요. 목요일, 수요일, 화요일. 그러니까 화수 목 값이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화수 목 값이. 그럼 화수 목 값이라고 한다면
수열 값이 살아있잖아요. 요 수열 값을 끌고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금,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수, 화 이런 식으로 값을 쭉 밀어 넣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기로 일일이 요 세 번째 D-2 값을 수기로 입력을 안 해도 자동으로 입력을 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이 값이라는 거지. 그러면 혹시나 여러분들이 값을 이제 업데이트를 하다가 놓쳤다. 와장창 놓치게 되면 로우 시트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로우 시트를 통해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면 되고요. 월물 변경 때나 아니면 값을 뭐 어디 여행을 갔다 오느라고 하나는 입력을 못했다. 업데이트를 못했다라고 한다면 로우 시트 값을 통해 가지고 한꺼번에 쭉 밀어 넣으시면 되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난 하루 놓쳤다. 아니면 뭐 이틀 놓쳤다. 그러면 하루 그 데이터 한 개나 두 개 때문에 로우 시트를 다운 받아 가지고 로우 시트 업데이트를 하는 건 조금 불편합니다. 그럴 때는 어디 값을 땡겨오면 되냐면 여기는 요 값을 땡겨오면 돼요. 요 값이 어떻게 있습니까? 요 값 여기 있잖아요. 그런 거지. 12일 값이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12일 값이 여기에 있고 그러면 최소한 열흘치 데이터 값은 문제가 없구나.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 정도 내가 업데이트를 놓쳤다라고 한다면 여기 걸 끌고 와 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됩니다. 이게 더 편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행 가느라고 한 서너 개 와장창 놓쳤다.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좀 불편하더라도 로우 데이터 다운 받아가지고 로우 데이터로 업데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 안 가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게 기능 설명에서 업데이트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업데이트가 문제없이 들어와야지만이 해야지만이 이 값이 일목요연하게 쭉 저장이 되고 그 값을 통해서 통계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걸 매일매일 이 데이터를 쌓을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통계를 내기 위해서 이게 다 필요한 겁니다. 이 값들이 왜 필요한 거예요? 통계 값을 내기 위해서 다 필요한 겁니다. 이 통계 값을 가지고 지난 며칠간 움직임이 이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어떤 값에 이르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인다. 그걸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이런 거죠. 통계값을 써야 될 이유는 얘가 지금 걸어온 길이 하루에 이제 봉일 채운 게 해서 1.5%를 채우더라. 1.5%를. 그러면 며칠간 1.5%를 채웠던 이 봉이 오버슈팅이 나와서 4%를 채운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 변폭을 딱 채우게 되면 변폭을 딱 채웠어. 귀신같이 외봉으로 빠지던가 아니면 쌍봉 맞고 밑으로 밀립니다. 그래서 이 변폭을 채웠을 때 만약에 이제 양봉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양봉인 상태에서 변폭을 이렇게 채워서 올라왔다. 여기서 추가로 더 매수를 잡는다? 절대 잡아서는 안 됩니다. 되려 포인트를 노려가지고 이때는 무슨 접근을 해요? 매도 접근을 해야 돼요. 매도 접근을. 음봉이다. 음봉으로 이렇게 밀고 내려왔어. 그런데 얘가 지금 변폭을 다 채웠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변폭이 2%였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 변폭 2%를 채웠는데 아니야 얘는 마이너스 3% 갈 거야. 아니야 얘는 마이너스 4% 갈 거야. 오늘은 빅숏이야. 매도 한답시고 여기서 변폭을 다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매도 진입을 한다?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나요. 뭐 큰일 날 건 없죠. 손절 잡고도 어차피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불필요한 손절이 나간다는 거지. 불필요한 손절이. 그래서 뭐 또 이제 이게 DD 설명이 다 끝나고 난다면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제 손절을 또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또 이제 뭐 파동값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가, 파동을 어떻게 카운트해야 되는가, 뭐 그런 설명도 하겠지만 일단은 이게 통계상의 변폭값을 채웠을 때는 그 방향대로 진입을 해서는 안 되고 반대 방향으로 접근을 하셔야지만이 됩니다.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변폭값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통계를 내는 것이 그게 아니라면 이 통계 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자 이게 쭉 이렇게 밀고 내려왔어. 주가가 밀고 내려와. 아니야 얘 내려만큼 내려왔으니까 이제 올라갈 거야. 이걸 감으로 해? 감? 이러다 다 망하는 거예요. 이러다 다 망하는 거지.
좀 내려왔으니까 이제 반등이다. 매수. 그러면 매수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냥 확 꺾어버리죠, 그냥. 바로. 소리도 못 나게. 3분봉 하나로 해가지고, 뭐, 100포인트 그냥 확 밀어버리죠, 그냥. 그럼 악수리도 못 합니다. 악수리도 못 해. 그럼 이러면 손절 나갈 수 있느냐? 계획된 진입이 아니니까 손절 나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뇌동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통계치를 내고 이런 통계치를 통해서 이성적인 매매를 하고 이성적인 매매를 하니까 지금 요 근처에서는 변곡이 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변곡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나는 진입을 하겠다. 이게 이성적인 매매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통계를 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다 더 객관적이고 보다 더 이성적인 매매를 하기 위해서 이런 통계를 낸다. 그래서 통계의 목적은 그겁니다. 통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 값을 일일이 이제 쌓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로 템프 이 시트가 만들어진 거다. 그러면 이 로 템프 시트도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 로 시트 내에서도 자 뒤로 항생 그다음은 크루드오일이죠. 뒤로 아니야 앞으로 아니야 처음으로 로 시트 내에서도 뒤로 앞으로 가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다음에 나는 그 종목에 대한 그 계산 시트로 가고 싶어. 그럼 여기 뭐 합니까? 탁을 누르게 되면 해당 시트로 넘어갑니다. 해당 시트로. 그죠? 네, 해당 시트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아니야 나는 뭐 대부분은 2단계에서는 로우 시트로 다시 되돌아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업데이트 했으니까 이제 로우 시트 값을 확인을 해보고 싶어. 그럼 로우 시트로 넘어와서 로우 시트 값 확인하고 다시 이제 그 로우 시트로 넘어가는 거예요. 로 템프로 갔다가 아시겠죠? 로 템프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온다. 그러면 시트를 막 옮겨 다니면서 혹은 시트 내에서 내가 어떤 데 이동하는데 불편함을 대거 이제 줄일 수가 있어요. 대거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거 이제 줄이고 나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데 보다 더 편리하고 보다 더 빠르게 이걸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로우 시트. 그러면 로우 시트만 설명을 하면 끝나네. 로우 시트만 설명을 하면. 자, 로우 시트에는 여기에 이제 어떤 종목이고 종목 정보가 나오는 거죠. 종목 코드 월물, 그다음에 한눈에 종목 코드 월물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종목의 만기일이 언제냐. 그러면 이걸 한꺼번에 이제 다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월물이고 22년 3월물이고 얘는 언제까지 거래가 됩니까? 3월 18일까지 거래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대부분 3월 15일에서 16일이면 끊어야 되죠. 3월 15일, 16일 되게 되면 더 이상 이 종목을 거래를 하면 안 돼요. 아차 하다가 나는 이걸 오버를 할 거야. 오버하다가 이제 와장창 물리면 악소리도 못 지르죠. 또 오버할 이유도 없고요. 그냥 그 마디만 끊어 먹어도 우리는 배부릅니다. 마디만 끊어 먹어도 진짜 배불러요. 배부릅니다. 자, 여기 안에서는 여기 또 시간이 어정쩡하네. 14분이니까 여기서 끊고 갈게요. 끊고 14분이니까 끊고 이게 지금 네 번째 강의죠. 5강까지 갑시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DD 사용하기 5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